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2021년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 귀국을 해서 계속 왜 검찰이 나를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셀프 출석 2번이나 하는 소동을 벌였죠. 자, 조만간 검찰이 진짜 송영길을 부를 것 같습니다. 송영길의 보좌관 박 보좌관이 오늘 새벽에 어제 밤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속보 기사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검 칼끝 송 특미까지 갔다. 검찰이 칼끝이 증거인멸 우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송영길 관여 수사 급물살 검찰 곧 송영길 소환할 듯. 이제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직접 가서 무슨 전화를 걸고 하지 않아도 다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검찰의 문이 열려 있으니 열릴 예정이니 이제 가서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받든지 하면 되겠죠. 박용수 씨입니다. 박용수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최측근. 송영길이 당 대표를 맡았을 때는 정무조정실장으로 보표를 했죠. 정무조정실장. 이재명의 정진상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의 박용수, 이재명의 정진상. 그래서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최종 수혜자는 결국 송영길이죠. 그래서 송영길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도 최측근 박용수 구속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리고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 발부를 한 그 판사가 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박용수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죠. 그런데 이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검찰의 구속영장에 박용수 보좌관의 증거인멸 사주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송영길이 파리로 마치 유학을 간다고 하면서 사실상 도피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월에 이것이 녹음 파일이 일부 기자들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1월에 송영길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돈봉투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송영길이 대답을 않고 파리로 가버렸는데 그때 11월에 이 이정근 녹음 파일이 이 기자들에게 유포가 되고 또 일부가 공개가 되고 하면서 그때 이 박용수 이 보좌관이 증거인멸을 했다. 돈봉투 돌린 것. 그러니까는 경선자금과 관련해서 그 의혹이 영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거죠. 먹사연, 송영길의 이 외곽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쪽과 이렇게 그쪽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것을 다 지우도록 했다.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영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또 돈봉투 사건에도 이 박 보좌관이 관여를 했지만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 여기에서 여기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맡기면서 비용 9,240만 원을 송영길의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2차례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무산됐죠. 이제 정가에서는 최측근 박 씨가 구속됨으로써 곧 검찰이 정식 출석 요청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말 어수선하고 엉망이죠. 이 송영길 돈봉투 외에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것저것 다 있고 또 김남국의 코인도 있고 어수선한 민주당에 또 한 명의 트러블 메이커가 재등판했습니다. 추미애입니다. 자, 조선일보 육면기사, 정치면 기사입니다. 아군 저격수, 추미애, 큰백의 야당 긴장, 아군 저격수, 야당엔 저주, 여당엔 축복, 추미애 과거사. 보통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 대치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몸값을 올려줬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추미애 장관에게 하죠. 그 추윤 갈등 때 추미애 당시 장관이 총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명을 거역했다. 그래서 징계를 추진을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국민적 인기가 높아졌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재인의 후계자로 사실상 후계자로 꼽을 정도였죠. 자, 김경수가 퇴장당했는데 지금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이 추미애 그때 민주당 대표의 이 수사 의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 철저히 추적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댓글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의뢰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드루킹 특검이 도입됐고 김경수가 실형을 살면서 아웃돼 버렸죠. 정치권에서. 그때 드루킹 사건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평창 그 동계올림픽, 거기에 뭐 북한 김여정도 오고 막 했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막 달리니까 마치 매크로로 돌린 듯한 뭐 조작된 듯한 댓글이 달리니까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이거 뭔가 있다. 조직적으로 누군가 문재인 정부를 음해하는 것 같아.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니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 난데없이 드루킹이 나왔고 거기 민주당 당원들이 있고 이 김경수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게 막 나와버렸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드루킹 일당이 처음에는 그 문재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댓글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정권을 문재인이 잡고 나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농공 행성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 오사카 총영사 이런 것이 안 되니까는 이것 봐라 하면서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댓글을 조작을 했죠. 자, 근데 그 부분만 딱 보고 마치 보복하는 듯이 자리를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보복하는 듯이 짧은 기간에 그 댓글 조작을 했는데 문재인 그 평창올림픽을 비판을 하는 북한 막 동조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댓글 조작을 했는데 그걸 추미애가 보고 이거 문재인 정권 비판 세력이 댓글 조작하네 해서 그 비판을 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결국은 김경수라는 대어가 낚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군 저격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식 자충우들 정치가 돌아왔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피하 구분 없는 난사전이 시작됐다. 이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그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것을 계속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 민주당 고민정 그때 당시에 그 사태 파동이 있을 때는 대변인이 아니었지만 그 전에 그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고민정의 지역구가 지금 강진 그 추미애가 국회의원을 하던 곳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그것을 탈환하려고 하니까 고민정이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정이 자기도 그 사태 이야기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장관 사태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가 있지만 할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보태지 않겠다. 진흙탕 싸움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마치 뭔가 내막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당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 사태 과정을 잘 아는데 추미애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친문 진영의 중진 의원은 야권에서 가장 큰 팬덤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것으로 추미애가 정치를 재개한 모양새다. 초강성 지지층에 올라타 다음 총선 혹은 지도부에서 자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 본인을 그 장관직에서 쫓아낸 것이 당시 당 대표인 이낙연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지금 이낙연이 귀국해서 이재명과 대치를 하고 있으니 이낙연 문재인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쪽에 올라타려는 거다. 자, 그런 분석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조선일보에서는 아군 저격수 추미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울신문 아침에 보도된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무반 저격수 추미애, 문재인 이낙연으로 표적 이동, 내무반 저격수, 아군 저격수, 뭐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죠. 내무반 저격수 추미애, 문재인 이낙연으로 표적을 이동했다. 자, 내무반 저격수로 변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 비난의 간역을 옮겼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기사냐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 문재인, 그러니까 정철성 그 변호사가 추미애에게 들었는데 추미애가 문재인을 기회주의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때와 그 같은 시점에 추미애가 그때 본인은 끝까지 남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아웃시키려고 했는데 정직 2개월을 받고 나서 갑자기 이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것이 워낙 중요한 대선 전초전의 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승부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추미애는 그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해서 문재인을 집중 공격을 했죠. 물론 이낙연도 같이 공격을 했는데 약간 어제 저녁에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약간 말을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에게 문재인을 그 기회주의자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은 없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다. 좀 정철성 변호사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이 본인을 쫓아낸 건 맞지만 본인이 문재인을 완전히 이 기회주의자로 몰아붙이진 않았다. 이렇게 한 발 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뭐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친문과도 완전히 척을 지면 안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한 발 뺐는데 대신 이재명 쪽에 줄을 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재명과 대립하는 이낙연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건의를 해서 내가 쫓겨났다. 그리고 이낙연은 그때 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반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이낙연이 붙었을 때 추미애도 나왔었죠. 그때도 이낙연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왜? 자기를 쫓아내라고 검찰개혁에 선봉에서는 자기를 쫓아내라고 문재인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친낙계 이제 이낙연계에서도 뭐 반격이 있겠죠. 친낙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또 밤에 KBS 라디오 주진우 프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진우가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요구가 있었다면 나에게 사퇴서를 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계 신경민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추 전 장관은 맞지도 않은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부풀려서 이낙연 전 대표 흠집내기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은 전 장관은 또 KBS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퇴하라고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낙연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는지 아니면 당시 이낙연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는지 이렇게 묻자 추미애 대답은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 그리고 이낙연을 비판을 하고 문재인 이 기회주의자 그 말은 좀 과하게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경민의 말이 또 사실이라면은 이낙연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문재인에게 건의를 안 했다. 없는 일이다고 하면은 문재인이 이 어떤 중간에서 핑계를 댔을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이 다른 참모들, 강성 참모들 그 외곽에 있는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추미애를 토사구팽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핑계를 대지 하다가 그때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당에서 이낙연이라고 직접 이야기는 안 했다는 거죠. 당에서 지금 그 검찰개혁 이슈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당에서 건의가 오니까 추미애 장관 당신도 당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니 당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시오. 이렇게 핑계를 대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건 뭐 당당하지 못한 추미애는 기회주의자라고 표현을 안 했다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총선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추미애도 등장을 하고 내무반 저격수 또 아군 저격수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뭐 여권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거는 같습니다. 뭐냐면은 여권에서도 올드보이들의 귀한 조짐이 있는데 서울신문 사면기사입니다. 친박 올드보이 총선 출마설 불편한 기한의 신경전 그리고 최경환, 안종범, 우병우 세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청와대 그때 최순실 게이트 때 많이 이름이 나왔던 인물이죠. 안종범 수첩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안종범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때 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막 기자들을 쏘아보고 또 황제 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던 우병우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친박의 자장 이 세 사람이 지금 뭐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모두 출마하려는 지역이 TK입니다. TK 대구 경북.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 TK이기 때문에 다시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해보자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온당치 못하다. 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뭐 나머지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경환 지난달 30일에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과 만났죠. 이준석의 그 아루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경환 경북 경산에서 17대 국회부터 내리 사선을 지냈죠. 그러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작년 말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이 돼서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경산에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맡았던 윤두현 의원이 또 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최경환 전 장관이 아마 공천을 받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윤두현 의원과의 청와대 참모들끼리 뭐 최경환은 청와대 참모는 아니지만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죠. 박근혜 정부 사람들끼리 일전을 벌이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인데 뭐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야 그 개인적으로 뭐 경산에서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 뭐 보수 대연합, 뭐 보수 연합군 이런 표현으로 하면은 어려운 것이 이 본인이 만난 이준석이나 또 안철수 쪽의 사람도 만났다고 하죠. 또 나경원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본인이 최경환이 거론했던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유승민까지도 이준석.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반윤 연합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지난달에 민간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통 정치권에서 이 정도 활동하면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자락을 까는 겁니다. 이 심포지엄에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그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이 자리하면서 친박계가 세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종범은 국회의원 한번 했습니다. 19대 때 비례대표를 했는데
지금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구 출마설. 그리고 이 우병우 전 수석도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데 지금 영주는 영양, 봉화, 울진과 지역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세 사람 다 TK죠. 그렇지만 당내 여당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기보다는 무소속으로 TK 지역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런데 뭐 최경환이 이야기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회의적이다. 그런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그 처리수와 관련해서 오늘 국제 원자력 기구가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조차도 국제기구인데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는 국제기구인데 그 보고서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은 못 믿겠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거 안 믿어. 우리 눈 감고 귀 가릴래.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동아일보 육명 기사와 이 조선일보 기자 수첩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기자 수첩은 제목이 일본 골프 여행 문자 김영주 엉뚱한 사과 말고 홋카이도 꼭 가시길 바란다. 동아일보 육면 기사는 IAEA 보고서 오늘 일본 제출. 야당은 일본 맞춤형이다. 여당은 공포 주술 멈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여당은 지금 야당이 오염수를 빌미로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 야당은 IAEA 보고서 못 믿어. 그 소속위원 뭐 10여 명 다음 주 또 방일 일본 가서 투쟁하겠어. 이 상황에서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이 IAEA 보고서까지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민의힘은 아니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테스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민주당 이날도 막 괴담을 퍼뜨리면서 IAEA 불신론을 퍼뜨렸습니다. IAEA도 믿을 수 없다. 박강원 원내대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 그러면 정치적 보고서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 같은데. 정청래 최고위원. 일본은 IAEA를 등이 없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입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용기라는 의원인데 그 뭐 독도 가서 뭐 태극기 두르고 뭐 쇼 퍼포먼스 자주 하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로비 의혹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가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공식 반박까지 했는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쪽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그 내보냈던 더 탐사라는 데서 이 뭐 IAEA가 일본 쪽의 로비를 받았다. 뭐 이런 뭐 괴담 같은 것을 퍼뜨려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반박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또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또 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인데 김영주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 무슨 결의문 후쿠시마 그 규탄 결의문 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가는 계획 짜는 이 문자 메시지가 들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조선일보 원선우 정치부 기자가 기자 수첩을 썼습니다. 자, 김영주가 어제 사과문을 냈는데 저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좀 이상한 사과문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본회의 중에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0자 원고지 반장 남짓 사과문에 일본, 홋카이도, 골프 같은 표현은 전혀 없다. 김영주에 대한 비판은 소속 당이 방사능 테러, 세숨 우럭 같은 자극적인 현수막으로 전국을 도배하는 그 와중에 본인은 일본 여행을 간다는 내로남불 이율 배반인데 정작 본회의 도중 딴짓을 한 데 대해서만 고개를 숙이고 그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이런 사과 태도를 보면은 김용주는 그 본인의 일본 여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왜냐? 휴가 내고 자기 돈으로 놀러 간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이왕에 휴가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김용주는 비판 요론에 굴하지 말고 꼭 여행을 가시기 권장드린다. 왜? 김용주가 가려는 홋카이도는 구로시오 난류에 섞여서 올라가는 후쿠시마 핵폐수, 이재명 표현으로 핵폐수의 직접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김용주가 밝힌 휴가는 18일부터 3박 4일. 그런데 조만간 방류가 시작되면은 오염수가 홋카이도에 딱 닿을 때와 얼추 겹친다. 오염수가 닿는다. 그러면 계획대로 한국인이 많지 않은 곳에서 골프도 치시고 홋카이도가 자랑하는 각종 해산물도 맛보셨으면 한다. 왜? 야당 국회 부의장의 홋카이도 인정샷. 이것은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강력한 홍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되면 김용주가 가서 계획대로 가서 바로 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그 직후에 거기 홋카이도로 올라가는데 그 해류가 그럼 거기서 본인이 뭐 골프도 치면서 회도 먹고 서시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인증샷에서 그 국민이 보게 하면은 야당 국회 부의장이니까는 지금 막 괴담을 퍼뜨리는 야당의 소속 그 중진 사선의원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고 그 국회의원이 부의장이 괜찮어 하고 인증샷을 딱 내놓으면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게 된다. 김용주가 이재명의 괴담을 깨뜨리고 이건 제 말입니다. 이재명이 퍼뜨리는 괴담을 김용주가 앞장서서 깨뜨리고 안정성을 입증하는 전도사가 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그 사회면,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해서 정치 파업에 돌입합니다. 중앙일보 사회면, 민노총 2주 총파업 돌입. 그런데 정부는 불법 파업은 엄단하겠다. 1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40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동참을 하는데 경제 6단체장은 경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자, 민노총이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 아니 파업과 윤석열 정권 퇴진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파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고 재계에서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그 반발에 나옵니다. 경총을 비롯해서 경제 6단체는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세우는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